네, 개장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삼성전자, 기아, 셀트리온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 나서면서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600을 돌파했고요. 자,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세 이슈로 투매가 좀 나왔고, 기관은 배당, 외국인은 저점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2시간 후면 우리장 개장을 하는데요. 시장 대응에 필요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펀사학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600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자, 어제 밤늦게 나온 기사, 이 정부가 대주주 요건 종목당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 좀 같이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대주주 양도세 완화 건에 대해서 지금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시장에서는 이미 거의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되돌림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이런 겁니다. 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으로 갔다가 그 기대감이 갑자기 소멸될 경우에는 반대로 좀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소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뭐 어쨌든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를 지금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할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내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봐야지 이게 너무 지금 시장이 이슈와 뉴스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네. 반응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오늘 뭐 이미 많이 반영을 움직였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네. 차라리 오히려 지금 어제 빠졌던 미국 증시에 더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지금 나스닥 1.5%가량 이렇게 급락을 오히려 뭐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랠리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려운 부분이네요. 랠리가 꺾였다, 쉬어간다. 쉬어간다라는 거는 조금 조정 국면마다 사서 좀 버티면 조금은 그래 가까운 시일에 올라간다는 거고 꺾였다라고 하면은 내년 이제 시장에 대한 뷰를 좀 안 좋게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시장이 소위 말하는 양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때의 특징은 누가 사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팔았던 자금이 거쳐지는 과정, 숏스퀴즈라 그러죠. 숏매도 물량이 거쳐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11월 그리고 12월 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숏 배팅 자금들이 좀 거치는 과정이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엔. 그리고 뭐니 해도 금리의 하락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의 금리 하락세는 지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부터는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금리의 레벨이 있냐? 그거는 경기 침체예요. 그럼 주가 더 갈까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금리가 안정을 찾는 과정이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베팅이 되면 주가는 완전 부러지는 거고. 그 가능성은 아니다 보니까 금리가 약간 리바운드가 나오거나 금리가 설사 하락하더라도 이 시장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국면, 상단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는 둘 다 시장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단계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고 하우스적인 뷰를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2,600을 넘어서는 사실은 실익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좀 조정 국면, 뭐 2,500이나 2,400 정도에 갔을 때가 사실은 좀 살만한 주식이 많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2,600이면은 PBR로 한 0.9 정도 되나요? 그렇죠. 0.96배, 97배가 넘죠. 네. 그래서 조금은 싸지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짚어봤는데 오늘 장에서는 뉴욕 증시에 뭐 이렇게 꺾인 부분들, 조정이 나온 부분들을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년 장을 좀 준비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내년 장 특히 뭐 1분기의 레벨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증권사 평균치가 내년 상단이 2,700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상승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더 낮추는 시그널이 나오게 될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업황에 대한 회복이 진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한 신규 제품들 이런 것들이 과연 내년에 우리나라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 미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마이크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이 지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눌릴 수는 있겠지만 좀 하방을 좀 받쳐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보시면은 연말 들어와서 진짜로 예상치 못하게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어요. 몇 개씩. 예. 그런 것들 위주로 내년에 조금 좋은 흐름 나오지 않겠냐. 자동차도 그렇고요. 네. 신재생도 그렇고요. 지금 그동안 과도하게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고점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 웬만하면 위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 내년에도 뭐 지수가 만약에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혼조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낙폭과대 섹터, 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다음 이슈 바로 이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재생 가운데 태양광 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기업 썬노바 에너지 그리고 썬런 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그 훈풍이 한국장에서도 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급이 연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기업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섹터가 신재생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돈 푸는 정책으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게 또 신재생이고 그로 인해서 22년도에 긴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게 또 신재생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뉴스가 나왔던 트럼프에 대한 그런 제안 그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자체가 금리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 사실 기업들,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다들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이 됐던 거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철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재생 쪽에서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이제 그러한 변수가 해소가 확실하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미국 태양광 ETF 중에 TAN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내 태양광 종목들 그리고 풍력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원전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원전도 좋지만 완벽한 신재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태양광이랑 풍력 쪽이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 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 가운데 말씀 주셨던 뭐 원전, 뭐 해상풍력, 태양광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뭐 국내 정책적인 측면에서 네. 본다면 우선순위는 원전이지 않을까. 태양광이 제일 후순위이지 않을까. 예, 뭐 전 정권의 정책이 또 태양광 중심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신재생 에너지가 금리에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금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자금을 빌려서 투자하는데 상당히 소위 말하는 일드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볼 때의 이 경쟁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화석연료와의 경쟁. 화석연료가 워낙 낮으면 이게 화석연료보단 신재생 에너지보단 화석연료를 쓰겠죠. 그리고 또 금리가 높아버리면은 화석연료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빌려서 투자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버가 있어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적정 수준 낮아져야 되고 화석연료가 또 적정 수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아름다운 국면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정책적인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봤을 때 유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그렇게 또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가, 화석연료가 신재생 에너지의 드라이브 모멘텀이 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리는 지금 좀 우호적으로 바뀌는 상황. 네. 정책까지 봤을 때는 그러면 원전이 정책적으로는 좀
유럽에서도 원전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태양광보다 풍력이 우리나라의 또 그 기술력이 더 좋다 보니까 풍력 쪽이 저는 더 조금 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순위를 한번 좀 정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신재생 하면은 뭐 현재로서는 매크로 상황이 좀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좋은데 네. 상방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대선 이슈가 내년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여러 맞습니다. 가지 변수도 좀 있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투자 전략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리바운드, 그러니까 되돌림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뭐 과거처럼 그렇게 막 2차 전지처럼 그렇게 한번 10배 갈 거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되돌림 나오는 구간에서 잘 수익을 챙기시고 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탑픽도 좀 여쭤볼게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풍력입니다. 저도 아. 풍력이고요. CS 윈드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물론 태양광도 좋지만 저도 풍력이 좀 우리나라의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다고 보고 네. 있고 그리고 당분간 사실 태양광이랑 풍력은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전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들 여러 가지 다 종합해 봤을 때 네.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쪽 탑픽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전은 아무래도 이제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아. 워낙 좀 대형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도 팬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저도 대세를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네.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궁금증이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다시 좀 해볼 텐데 하이닉스입니다. HBM 대장주 하이닉스 빅사이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상승 여력 50%를 보는 이 하우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14만 500원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2년 8개월 만에 시총 또 100조를 회복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지금 제시를 했고 KB증권에서 21만 원 부르면서 업사이드 50%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정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에서 삼성전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에 엔비디아와 계약한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HBM 대장주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최근에 올랐던 CXL.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게 AI와 결합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결국에 AI가 들어간,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섹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움직였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에 발표할 갤럭시 S24부터 시작해서 노트북에 AI가 탑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CXL을 비롯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인데 결국엔 이거예요. 기존의 주문형 반도체가 ASIC가 CPU라던가 GPU처럼 그렇게 주문이 돼서 대량 생산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HBM은 하이닉스가 지금 먼저 만든다고 치면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는 그 HBM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제 처리 장치를 가능한 연산을 가능하게 되는 D램 쪽을 지금 공략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노선이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갈래를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개척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이거보다는 둘 다 좋다 이렇게 보면서 좀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AI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배하는 그런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CES 2024를 기점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AI 시장에서 얼마나 더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제 또 네이버랑 협업해서 네, 했던 AI 것들의 반도체 결과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를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하이닉스가 추가로 상승 나올 것이다라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네. 이게 질문 자체가 이게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거는 답변하기 정말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문의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이 16조를 육박합니다. SK하이닉스는 2조 9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같은 질문을 좀 드린다면은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순매수 금액 자체는 사실은 이 시총의 규모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클 수밖에 없는 거는 맞고 이게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비슷한 업황이 있는 국면인데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두 기업 간의 이 수익률의 갭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은 팔고 조금 덜 오르는 종목을 사는 네. 롱숏 전략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페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괜찮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갭이 하이닉스 대비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좀 많이 치고 갔고 삼성전자는 좀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단일 메모리에 좀 집중되어 있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크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조금 업황을 뒤늦게나마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밸류 갭을 좀 줄여나가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반도체 자체가 너무 기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의 기대가 꺾였을 때의 변동성도 하이닉스가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더 좋아진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뒤따라서 그 밸류 갭을 메울 거고 근데 만약에 꺾인다. 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꺾였을 때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꺾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뭐 위험 대비 보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재 시점에서 좀 나올 수 네. 않을까. 네, 안 그래도 뭐 엔비디아발 또 좋은 소식이 퀄테스트 관련돼서도 있을 수가 있고 CES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에서 반도체 두 종목 을 살펴봤습니다. 자, 내년 아무래도 CES 때까지의 흐름은 좀 좋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작년에도 CES 발표 이후로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장은 앞서서 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개장 전 체크리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